안녕하세요. 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한 주 동안 공부 즐겁게 하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제9강에서 만난 내용이 있었죠? 네, 유아 연구 및 평가, 주요 평가 연구 방법들, 중핵 단어 암기 잘 되고 있나요? 네, 수시로 암기는 점검하시면 1차 시험의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우리가 준비하고 시험장에 가게 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11월 달 중순 정도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1차는 시험장에서는 인출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시험장에서 인출해 오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 중에 중간중간에 빨간펜 동그라미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키워드 단어들은 네, 손노트로 만들어서 수시로 암기 확인을 좀 하시면 마지막 1차 합격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생활지도입니다. 생활지도 부분은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다 출제되고 있는 과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이론, 즉 행동주의 입장의 행동수정 기법을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8학년도 기출문제 분석에 2018학년도까지의 기출 경향을 살펴봤을 때 주로 중핵 내용은 행동수정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행동수정 기법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 임용시험에 나왔던 행동수정 기법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지요. 자, 공부할 준비 됐나요? 네, 자, 펜 준비하시고 어깨 쭉 펴시고 네, 나는 할 수 있다. 마음 가득 가슴에 넣으시고 자, 첫 번째 네, 행동수정 기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자, 주요 행동수정 기법입니다. 자, 화면으로 보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맨 위에 빈칸 가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기출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의 지문 중에 중핵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요. 자, 맨 마지막에는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 요약 정리가 되어 있지요. 자,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보실 때 화면의 왼쪽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자, 주요 행동수정 기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기출을 좀 먼저 만나보지요. 자, 기출에서 영수가 스스로 양보할 경우 친구들을 위해 자전거를 양보하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라고 교사가 네, 칭찬을 해준다. 자, 양보할 경우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교사가 칭찬을 해준다. 자, 아래에 있는 개념하고 좀 연계해 볼까요? 자, 영수가 스스로 양보한다. 그렇죠? 바람직한 반응이죠. 바람직한 반응을 할 경우에 자, 칭찬 뭘 제공한다? 강화물을 제공한다. 칭찬이 해당이 되겠죠. 자, 강화물을 제공해서 자, 어떤 행동? 그렇죠. 양보 행동이겠네요. 자, 바람직한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감소일까요? 증가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증가시키는 방법. 자, 다시 한번 바람직한 반응, 영수가 양보하는 바람직한 반응, 양보를 칭찬해서 칭찬하기 위해 강화물로 칭찬을 제공해주고 따라서 칭찬받은 영수는 앞으로 양보하는 행동, 바람직한 행동을 조금 더 많이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자, 떠오르는 단어 그렇습니다. 바로 정적 강화죠. 자, 정적 강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 지문을 가지고 네, 강화의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정적 강화는 다시 한번 요약하면 바람직한 반응에 대한 강화물을 제공, 따라서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강화의 유형 중에 정적 강화가 아니고 부적 강화가 기억이 나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맞습니다. 바람직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뭐를 제거한다. 자, 강화물을 제공하면 정적 강화. 자, 싫어하는 거, 혐오 자극을 제공일까요? 제거일까요? 그렇죠. 제거해주면 바람직한 행동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한다. 자, 무슨 강화? 맞습니다. 부적 강화예요. 부적 강화죠.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아리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싶어 해요. 공부를 좀 잘하고 싶어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아리는 논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공부를 이 열심히 하려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랬더니 맞아요. 자, 아리 어머니께서 아리에게 무엇을 갖다 준다? 선풍기를 가져다 주셔요. 혹은 에어컨을 틀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쾌적해지죠. 자, 그러면 공부를 하고 물론 싶어지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방해하는 혐오 자극을 제거하는 강화. 그래서 아리가 열심히 공부하게 바람직한 행동을 많이 하도록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화의 유형, 바로 부적 강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와 같이 행동 증가를 위해 도와주는 수정 기법, 바로 강화가 되겠죠. 행동주의 이론에서 우리 최근 기출문제에서요. 유아학습, 유아 언어교육학습, 언어학습에 필요한 조건, 바로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언어교육, 즉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교사가 제공해 주어야 할 1순위 도움이 바로 강화죠. 그래서 빨간펜 동그라미로 중액 단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강화, 그리고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적 강화, 부적 강화를 본 지문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공부해 볼까요? 자, 만약의 조건이, 자, 귀 쫑긋해야 돼요. 자, 만약의 조건이요. 자, 이 영수라는 영수라는 어린이가요. 양보를 안 해요. 양보를 못해요. 양보를 안 하는 어린이에요. 자, 양보를 안 하는 유아예요. 자, 양보를 안 하는 유아의 행동을 교사가 어떻게 해요? 이때는 무시해요. 모르는 척을 해요. 자, 그런데 밑에 영수가 스스로 양보를 해요. 양보를 할 때 칭찬을 해줘요. 자, 이러한 문장의 조건이 나온다면, 자, 양보하는 행동, 바람직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는 무시하고, 상반되는 행동, 정반대의 행동이 뭐예요? 스스로 양보하는 경우에 강화를 해준다. 자, 행동수정 기법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반대되는 행동을 강화한다 그래서 상반 행동 강화라고 합니다. 상반 행동 강화. 자, 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칭찬을 해주는 것이고, 부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혐오 자극을 제거해주는 거예요. 자, 상반 행동 강화는 영수가 양보하지 못하는 행동, 바람직하지 못하는 행동과 정반대가 되는 행동, 스스로 양보할 때만, 앞에서는 무시하고 뒤에서는 강화한다. 자, 스스로 양보할 때만 칭찬을 해줍니다. 자, 무슨 행동 강화? 상반 행동 강화입니다. 자, 역시 암기. 자, 본 지문에서는 상반 행동 강화를 출제를 했어요. 지문 전체를 보면. 그러나 지문의 일부를 가져와서 오늘 우리가 정적 강화와 그리고 상반 행동 강화를 함께 연계해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도 연계해 보았습니다. 지금 빨간펜 동그라미양 강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마지막 상반 행동 강화는 중요한 용어예요. 암기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행동수정 기법이 있을까요? 자, 기출을 좀 먼저 볼까요? 자, 지문을 좀 짧게 정리해서 연희에 대해서 좀 소개해 줄게요. 자, 우리 연희가, 지문에 나온 연희가요.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친구를 방해하는 활동을 했어요. 친구 방해 활동.
자, 그래서 교사가 어떻게 했냐면 유아들과 약속한 대로 규칙대로겠죠. 규칙대로 연희를 자, 교실 뒤쪽에 마련된 지금 유아리 선생님하고 똑같이 밑줄 치면서 써놓으세요. 나중에 꼭 잘 기억하도록 마련된 의자에 3분간 앉아있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자, 교실 뒤쪽에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놀이 시간에 친구 활동을 방해했어요. 연희가. 그래서 규칙대로 연희야 교실 뒤쪽에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면 연희가 교실 뒤쪽 의자에 가서 앉아있을게요 했어요. 그러면 3분만 가서 앉아있도록 하자 라고 안내했습니다. 자, 교실 뒤쪽에 마련된 의자에 3분간 앉아있도록. 자, 그러면 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놀이 활동이 중지가 됐어요. 아이고, 연희가 얼마나 슬플까, 그죠? 재미있는 놀이를 정말 하고 싶을 텐데 놀이를 중지시켰어요. 자, 우리 개념으로 와서 봐보죠. 자, 이렇게 친구의 친구를 방해하는 행동을 한 연희를 놀이 활동에서 중지시킨다. 일시적으로. 물론 교실 내에 있게도 하지만 교실 쪽을 바라보고도 하겠지만 교실 외부로 혹은 교실을 보지 않도록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제와 비배제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행동수정 기법이죠. 자, 밑에 와서 개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확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어떤 행동? 그렇죠. 친구를 방해하는 활동. 친구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명명해 놓을게요. 행동의 확률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친구를 방해하는 행동을 그렇죠. 하지 못하게 하거나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자, 어떤 기회를 박탈한다? 정적 기회, 정적 강화. 정적 강화 기회 박탈. 자, 연희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정적 강화예요? 놀이죠, 놀이. 이 놀이 활동이 바로 정적 강화 기회죠. 그래서 놀이 활동을 박탈한다. 다시 한번 정리. 연희, 친구를 방해하는 행동을 한 연희를 놀이 중에서 배제해요.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적 강화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동수정 기법. 떠오르시죠, 쌤들? 자, 격리. 네. 격리 혹은 같은 말로 타임 아웃이라고도 우리가 말하죠. 네, 그래서 격리와 타임 아웃입니다. 자, 이제 외워야 되는 단어 마무리해 볼까요? 자, 격리, 그 다음 정적 강화 동그라미 해 놓으세요. 자, 이제 빨간펜 동그라미는 암기입니다. 자, 두 가지 정적 강화와 그리고 격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우리 임용시험에서 중요한 또 두 가지를 지금부터 함께 또 살펴보지요. 자, 노트 필기 오케이. 캡처 떠놓고 추후에 별도로 노트 필기해도 좋다. 강의 들을 때는 집중해서 쓰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시고요. 강의 끝나면 캡처한 장면을 필기하면서 또 유아리 선생님이 표시한 내용을 그대로 체크하면서 밑줄도 치고 연계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본인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마지막 빨간펜 동그라미는 암기하는 공부를 하십시오. 그럼 조금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행동수정 기법 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지요. 자, 또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놨어요. 자, 맨 위에는 역시 우리 시험 문제 유형처럼 빈칸 가로넣기로 정리가 되어 있고, 자, 가운데에 기출 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해당되는 행동수정 기법의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죠. 자, 먼저 우리 선생님들 화면의 왼쪽부터 같이 공부해 보죠. 자, 왼쪽 보시면 자, 여기 빈칸 가로넣기 시험 문제에 해당이 되죠. 시험의 정답. 자, 준이라는 어린이는 자, 준이는 자, 음식을 골고루 잘 먹을 때마다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어주게. 자, 좋아하는 동화책. 준이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좋아하는 동화책 읽기가 되겠네요. 좋아하는 동화책 읽기. 자, 좋아하는, 선호하는. 자, 그 다음에 이럴 때 어떨 때마다 그렇죠. 음식을
골고루 잘 먹을 때마다. 앞에는 좋아한다라는 말이 없네요. 자, 그렇다면 좋아하는 동화책 읽기는 준이 입장으로 보면 선호도가 높은 활동이 되겠죠. 선호도가 높은 활동. 자, 선호도가 높은 활동. 좋아하니까 자주 하겠죠. 그래서 빈도도 높은 활동. 자, 반면에 좋아한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선호도, 좋아하는 선호가 낮은 활동. 따라서 좋아하지 않으니까 빈도, 자주 일어나는 활동이 아니겠죠. 빈도가 낮은 활동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언제마다 뭐를 준다? 광화물로 선호도가 높은 동화책 읽기를 해준대요. 자, 밑에 와서 개념 같이 봅시다. 자, 빈도나 선호도가 어떤 활동을 광화물로 사용했다. 기출 보세요. 어떤 활동? 그렇죠.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어주기. 강화물이 뭐예요? 좋아하는 동화책 읽어주기. 자, 그렇다면 빈도나 선호도가 높은 활동은 뭐예요? 그렇죠. 동화책 읽기예요. 동화책 읽기. 자, 그래서 높은 활동을 사용해서 강화물로 사용해서 자, 빈도나 선호도가 어떤 활동? 낮은 행동을 감소 증가, 낮은 행동을 감소 증가. 그렇습니다. 증가시키는 거죠. 자, 편식이 좀 심한 어린이인가 봐요. 우리 준이는. 자, 준이는 음식을 골고루 안 먹고 단백질 종류로만 먹어요. 그래서 우리 채소나 과일을 먹지 않아요. 따라서 골고루 먹게 하기 위해서 자, 준이야. 음식을 고기도 먹고 그리고 당근도 먹고 그리고 사과도 먹으면 너 좋아하는 곰돌이 푸 동화책 읽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준이는 와 좋아요 그러고 열심히 음식을 먹겠죠. 따라서 좋아하는 곰돌이 푸 동화책을 광화물로 제공해서 덜 좋아하는 또 자주 하지 않는 고기, 야채 그리고 고기, 당근, 과일을 골고루 먹게 합니다. 즉 빈도나 선호도가 낮은 행동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 바로 무슨 기법이에요? 행동성 기법 용어 있지요? 네, 프리맥 원리죠. 프리맥 원리. 자, 프리맥 원리. 자, 프리맥 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준이가 음식을 골고루 잘 먹을 때마다 준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어준다. 자, 유아리 선생님이 가끔 우리 수강생들한테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교직논술 답안지를 잘 쓰면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맥띵띵 아이스크림을 사드릴게요. 자,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지요. 자, 프리맥의 원리, 프리맥 원리, 빨간펜 동그라미 암기할 단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행동성 기법, 중요 행동성 기법 중에 자, 공포나 불안을 증가시킬까요? 제거할까요? 기본적으로 행동을 수정하는 기법이니까 공포나 불안을 많이 갖게 하진 않겠죠. 네, 개념을 먼저 보는 이유는 개념부터 짚고 올라갈게요.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행동치료 기법입니다. 공포, 불안 제거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기도 하지요. 자, 아직 기다리시고 기출지문을 좀 같이 볼게요. 아리는 유치원에 학기 초에 유치원에 오면 엄마랑 떨어지는 게 싫어서 계속 울고 불안해요. 적응을 잘 못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줘요? 먼저 아리가 엄마랑 하루 종일 놀이실에서 놀 수 있도록 안내해요. 자, 그 다음에는 하루 종일에서 언제만 맞아요. 오전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만 대략 60분 동안만 엄마가 함께 아리랑 놀이를 하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놀이실이 아니고 유치원 현관 앞에서 엄마와 인사하고 엄마 안녕, 아리 안녕 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해요. 자,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현관까지도 오지 않아요. 이제 어디에서? 유치원 앞에서. 네, 유치원 앞에서 엄마 안녕, 아리 안녕 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불안감을 점차 조금씩 낮추어줘서 둔하게 만들어준다. 그렇지요. 바로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체계적 둔감법 혹은 둔감이에요. 혹은 체계적
감감법입니다.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 혹은 체계적 감감법. 자, 빨간펜 동그라미 해 놓으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총 4가지 주요 행동수정 기법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다시 한번 용어 정리해 볼까요? 강화의 유형 2가지, 바람직한 행동에 정적 강화를 제공한다, 정적 강화, 바람직한 행동에 혐오 자극을 제거한다, 제공한다가 정적 강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급한 마음에 버벅버벅하네요. 미안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집중. 자, 먼저 강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려고 어린이들을 지도할 때 사용한다. 자, 강화의 유형 2가지는 맞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에 강화물을 주어서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정적 강화. 자, 2번째는 반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에 혐오 자극을 제거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부적 강화. 자, 그리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무시하고 반대가 되는 행동을 할 때 강화를 하는 바로 상반 행동 강화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어요? 맞습니다. 놀이 중에 친구들을 방해한 행동을 한 유아를 맞아요. 놀이 활동에서 배제시키거나 혹은 비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동수정 기법, 타임아웃, 그리고 격리입니다. 시험장에선 격리 혹은 타임아웃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죠? 우리 선생님들이 교직 논술 답안지를 잘 써오시면, 잘 쓰면, 잘 제출하면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선물할게요. 프리맥의 원리죠. 그래서 빈도나 선호도가 높은 활동을 강화물로 활용해서 빈도나 선호도가 낮은 행동을 증가시키려는 것. 프리맥의 원리.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어요? 맞아요. 잉잉잉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요. 무서워요 하는 학기 초에 많이 만나는 어린이들이죠. 네, 그래서 격리 불안을 겪는 어린이를 점차 엄마와 가까이 공간 이동을 통해서 놀이실에서부터 그 다음에 자유선택활동 시간,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자유선택활동 시간, 그 다음에 유치원 들어오는 현관 앞에서 또 마지막으로 유치원 앞에서 조금 더 가면 집 앞일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점점 두려움을 조금 축소시켜 나가는 방법, 바로 체계적 둔감법 혹은 감감법이 있습니다. 자, 총 4가지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 출제 단어였다면, 자, 3가지는 우리 숙제 개별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벌의 개념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제재를 가하는 것, 이게 바로 벌이죠. 물론 우리 교육에서는 지양되어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2번째 소거 이꼬르 소멸입니다. 자, 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자극을 제거하는 게 바로 소거 소멸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강아지가 있죠? 자, 처음에 고기만 보면 강아지는 침을 흘려요. 그죠? 네, 사람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보면 우리는 침을 밖으로 내보내진 않지만 침을 안으로 흘리죠. 그래서 고기를 보고 강아지가 와 맛있겠다 하고 침을 흘립니다. 무조건 자극이 일어나죠. 무조건 반응이 나타나죠. 자극에 대해서. 자, 이때 종소리를 같이 해줘요. 고기와 종소리 딸랑딸랑 같이 들려주죠. 그러면 처음에는 반응이 없던 강아지가 종소리만 듣고도 나중엔 고기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게 되죠. 자, 여기에서 고기 없이 침을 흘리게 하는 자극, 바로 종소리죠. 네, 근데 그런 종소리만 듣고도 나중에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소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하나 더 기억해 놔야 되는 중요한 행동수정 기법이 있어요. 바로 토큰을 활용하는 토큰 강화입니다. 토큰은 뭡니까? 맞아요.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스티커 많이 떠오르시죠? 손등에 붙여주는 스티커, 별 모양 스티커, 몇 개 모으자, 언제까지 모으자, 그러면 네가 원하는 무엇을 줄 거야 라고 행동을 조성하는 방법이 바로 토큰 강화죠. 자, 이 3가지 뭐만 정리하면 된다. 벌, 소거 혹은 소멸, 마지막 토큰 강화, 빨간펜 동그라미 3가지 해놓고 개념 옆에다 정리해서 추가를 공부해 놓기. 그래서 오늘 총 몇 가지였죠?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의 행동수정 기법을 함께 공부했어요. 빨간펜 동그라미 하는 10개의 단어는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자,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아동복지 혹은 운영관리에서 시간 고려해서 아동복지와 운영관리 함께 혹은 별도로 준비해서 만나러 올게요, 선생님들. 자, 오늘 배운 내용 역시 수시로 보시면서 합격 무지개 특강 1차 강의는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강의가 합격 1차 강의인데요. 앉아서 공부하시기보다는 틈날 때마다 수시로 듣고 암기하고 쓰고를 병행하시면 11월 1차 시험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만나요. 아리아리 합격!